다음 35번부터 볼 건데요. 이번에는 글의 주제예요. 글의 주제니까 좀 빨리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글의 주제 선택하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주제 선택. 특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주제 문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해볼게요. 시간 부족 또는 내용이 어려워서 제대로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때 답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주제 찾는 거. 접속사나 연결 표현을 잘 보자라는 거 있었죠. 어떤 것들이요? 특히 하지만, 그러나 같은 반대 의미의 접속사가 있으면 이 뒷부분 잘 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같은 즉 이런 내용, 앞 내용을 정리해주는 의미의 연결 표현이나 접속사가 있으면 이 뒷부분에 답이 있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서술어 표현을 잘 봐야 하는데요. 특히 이 서술어 표현 중에서도 글 쓴 사람의 주장이나 또는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들 있죠? 어떤 거요? 무엇을 해야 한다. 뭐 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문장, 이 부분이 주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없으면 글의 뒷부분에 주제가 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글의 90% 이상은 글의 뒷부분이 주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고려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글 전체를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는데 있죠. 또 뭐 있어요? 다르지만 있습니다. 그럼 뭐 봐야 돼요? 이 문장 잘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뒷부분 잘 보면 됩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커피 취향은 사람마다 달라도 이 조화를 위해서는 뭘 사용하래요? 중경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중경수 모르면 위에 잠깐 보세요. 물이다. 물은 연수, 경수, 그리고 중경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커피 맛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물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전체 주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2번이 주제가 됩니다. 커피 맛은 뭐가 결정해요? 물이 결정한다. 2번이 주제가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에 주제를 좀 빨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제 찾기 끝났고요. 자, 그러면 글 내용 보고 단어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맛있는 커피 내리기 위해 주의할 것. 원두 선택, 로스팅, 내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커피의 99%를 이루고 있는 물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단어 원두, 로스팅 이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은 경도에 따라서 경도는 여러분들 얼마나 단단한가 이걸 경도라고 해요. 경도에 따라서 연수, 경수로 나눌 수 있대요.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죠. 커피에 어울리는 물은 연수와 경수의 중간인 중경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경수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 볼게요. 자, 원두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커피 콩 있죠? 커피를 내리는데 원래 콩으로 돼 있는데 커피 콩을 볶은 것 이걸 원두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볶아서 갈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두라고 하고 이 커피를 볶기 전
복귀전을 이렇게 생겼어요. 복귀전은 안 볶았으니까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이걸 불에 볶으면 갈색이 되는 거죠. 그럼 복귀전은 우리가 생두라고 해요. 커피콩 복귀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로스팅 볼게요. 로스팅. 자, 로스팅은요, 생두를 볶는 것. 이걸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커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요리하는 거죠. 커피콩을 요리하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하고요. 경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단한 정도, 이걸 경도라고 합니다. 네, 연수 볼게요. 연수는 물의 특징인데 물에 뭐 칼슘 또는 마그네슘 이런 여러 특징들이 있죠. 이런 미네랄이 이런 성분이 없는 물, 이걸 연수라고 해요. 부드러운 물이라는 뜻이고요. 한국 표현으로는 단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약간 달콤한 맛이 난대요. 반대로 경수는요, 물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성분이 많이 있는 물, 이걸 경수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센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센 물, 이렇게요.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수, 센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성분이 많아서 강하다 보니까 뭐 빨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염색이나 음료수 만들 수 없는 그런 물을 경수라고 한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자, 커피 관련된 내용도 요즘에 좀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 원두 없는 대체 커피라고 나와 있죠. 대체 커피 관련해서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로 읽기 문제 만들 생각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 대체 커피가 지금 새로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아토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면 세계 최초 원두가 없는 대체 커피, 그러니까 커피콩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고, 그런데 커피 맛과 풍미는 그대로 재현했대요. 여기 중요한 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원두 생산량이 감소했대요. 커피가 이전보다는 조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두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대체 커피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말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이 커피 어떻게 만드냐면 뭐 대추씨, 뭐 식물 뿌리, 그 다음에 포도 껍질, 뭐 해바라기 씨 껍질, 수박 씨 같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들 있죠. 이런 폐기물들을 재료로 대체 커피를 만든대요. 이런 먹고 남은 이런 찌꺼기로 음식을 만드는데도 커피의 맛이나 향은 거의 그대로 똑같고요. 커피의 맛과 향이 똑같고요. 또 여기 보면 카페인 성분까지 그대로 들어있대요. 완전한 커피와 비슷한 거죠. 카페인 성분은 녹차에서 가지고 와서 커피와 똑같다라는 거죠. 밑에는 이 원두의 문제점 나와 있습니다. 점점 기후위기 때문에 원두를 생산하기가 힘드니까 원두를 재배하려고 더 높은 산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산을 파괴한대요. 나무도 베고 그걸 밭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산림이 황폐화되는 원인이 된다, 원두가.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기후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커피 먹을 수 없을 거야. 커피 만드는 곳이 더 사라질 거야.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 커피도 나오고 있구나. 진짜 커피콩이 없는, 커피콩이 아니라 이런 식물 폐기물을 이용한 대체 커피가 나왔구나. 근데 카페인도 있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있네요. 그냥 이건 좋은 점이네요. 친환경적이다. 버려지는 것을 활용하니까 친환경적. 그리고 뭐 탄소 배출도 줄이니까 기후위기도 막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36번 보도록 할게요. 마요님, 그런 게 있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예상 문제 만들려고 막 이렇게 자료 찾다 보면 생각보다 처음 보거나 요즘 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것저것 잘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볼게요. 36번도 주제죠. 자, 보겠습니다. 주제, 접속사 있는지 먼저 잘 보라고 했는데 접속사 또한 있네요. 근데 또한은 앞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는 접속사 없어요. 그러면 서술어 표현 잘 봐야 하는데 서술어 표현 어떤 거 있어요?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이러한 있습니다. 앞 내용 정리해주는 표현이죠.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말할 때 이러한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서술어 표현 보면 이렇기를 기대한다,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 중요하구나, 주제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제 보면요, 이거예요. 영화계에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양한 시도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간단히 보면 이런 겁니다. 시도 어떤 거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글 자막이 있는 영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 해설이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도라고 되어 있고 이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머지 2, 3, 4번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려야 한다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2번은 한글 자막과 관련한 내용이고 3번은 화면 해설 관련한 내용이죠. 4번은 장애인 단체에서 영화 제작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주제 빨리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영화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단어만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단어 질문해 주세요. 저는 협회, 또 개봉, 또 기기, 계기 이 정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외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먼저 협회부터 볼게요. 협회 뭘까요? 협회. 회 들어가면 모임이에요. 모임. 네, 협회라는 것은 같은 목적, 이유가 같은 거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계속 그 같은 일을 해요. 그럼 그것도 영화 발전 협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모여서 같이 어떤 걸 만들어서 하는 것,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협회라고 합니다. 릴리님이 장애인 종류 뭐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한번 볼까요? 장애인 분들을 종류,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이 시각이라는 게 눈을 뜻합니다. 귀는 뭐라고 해요? 귀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청각이라고 하죠.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눈과 귀가 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시청각장애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죠.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원래 이 장애인과 관련한 단어들은 조금 이게 원래 쓰던 단어 말고 약간 좀 그분들을 이렇게 우대할 수 있는 단어로 많이 바뀌었는데 자, 말을 못하는 장애인은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전에 사용하던 이 단어들은 조금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비하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장애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 귀, 말,
몸을 잘 못 쓰시는 분들 있죠. 행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물건을 잡거나 걸어가거나 이런 이렇게 몸의 행동이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지체장애인.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걸을 수 없는 장애인. 그것도 지체장애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체장애인. 행동이 좀 쉽지 않은 분들,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종류는 이렇게. 계속해서 볼게요. 네, 개봉 보도록 할게요. 개봉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다. 처음으로 상영하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영화를 처음으로 공개하다 라는 의미를 개봉이라고 합니다. 기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기. 네, 계기라는 것은 뭐 근거, 뭐 이유, 뭐 기회 이런 것과 똑같아요. 단어 의미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또는 변화하게 된 뭐 원인이나 뭐 기회 이런 것들을 계기라고 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집 없는 사람 뭐라 해요? 글쎄요.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인 사람들? 집 없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나? 집 없는 사람. 영어로 보통 집 없는 사람 홈리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한국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말은 있죠. 그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 빌려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해요. 집이나 건물 같은 거. 집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해야겠네요. 건물. 뭐 사무실 또는 집 이런 건물을 다른 사람 것을 돈을 주고 빌려서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이런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거 집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주하는 곳이 없어서, 가족이나 살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노숙자라고 해요. 길에서, 길이라는 뜻이고요. 쑥이 자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길에서 사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머무는 곳 없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메이응우애님이 노숙자 맞아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노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7번 볼게요. 37번도 주제인데요. 내용 한번 보면 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끝에 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주제가 되겠네요. 투구개가 사라지기 전에 멸종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련되어야 한다. 마련되어야 한다. 라는 걸 통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직접 보지 않아도 마지막에 있는 이 서술어 표현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나님이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집이 없이 다른 사람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 무주택자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무주택자.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자, 투구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투구개는 수억 년 동안 살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대요. 화석은 그런 거죠. 옛날에 살다가 지금은 없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이 이렇게 흙 속에 묻혀서 그 흔적만 남은 것을 화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개체수가 줄어들면 멸종위기종, 곧 사라질 그 위기동물이라고 분류돼 있대요. 자, 그런데 이 투구개의 파란 혈액에 포함된 물질은
이 첫 번째, 조그마한 독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사람의 의약용품, 이 독성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이 혈액이 사용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 오염도 측정하는 물질로도 사용이 돼서 멸종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이 많으니까 멸종 가능하다. 멸종되기 전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고, 이 투구개만 볼까요? 투구개 이렇게 생겼어요. 포켓몬스터에서는 투구개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양 자체가요, 투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투구를 쓴 개라는 뜻이에요. 투구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 때 머리에 쓰는 모자를 투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투구를 쓴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투구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투구개는 피가 팔에서 이렇게 이용된대요. 보세요. 이거 코로나가 심했을 때 투구개를 잡아서 이 투구개에게 피를 뽑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그 약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코로나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겠죠. 지금 현재 투구개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넘어가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제죠. 38번 보면요. 따라서 나와 있고 또 따라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디가 주제가 될까요? 여기 따라서 뒷부분부터 잘 보면 되겠죠. 네, 한번 볼게요. 따라서 후발 국가들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는 나누다라는 뜻인데 서로 나눌 수 없대요. 나중에 출발한 국가들 이런 뜻이에요. 후발은 나중에 출발한, 나중에 시작한 국가들은 이것을 공유할 수 없어서 우주 개발은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결론, 우주 개발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렵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인류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결국 이거 무슨 말하고 있어요?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 후발 국가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주제는 몇 번이 주제일까요? 3번이 됩니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위에 보면요. 우주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독점할 수 없는 대상인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기술력을 갖춘 일부 강대국만 이것을 이용하고 있대요. 선진국들은, 먼저 발전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유출을 막고 있어서 공유할 수 없으니까 정보를 우주 개발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단어 몰라도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만 알아도 금방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푸는 방법만 잘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단어 잠깐 보면요. 여기 진입장벽 이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독점도 하나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볼게요. 자, 독점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한 사람이 혼자서 모두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독점은 혼자서 다 갖고 있는 상황을 독점이라고도 하고요. 독점과 같은 의미로 독차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차지하다라는 게 소유권을 갖다 이런 의미죠. 독이 혼자 이런 뜻이에요. 혼자서 다 갖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입 장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입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진입, 장벽. 장벽 뭐예요? 큰 벽이죠. 자,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진입 장벽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걸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진입 장벽이 뒤에 높다라는 표현 나와 있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어를 쓸 때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사용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진입 장벽이 높다 또는 진입 장벽이 상당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높다 외에도 상당하다 쓸 수 있어요. 나머지 뭐 단어는 특별히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넘어가 보면 그 위에 글과 관련한 이 우주 개발, 뭐 독점할 수 없는 것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57년에 달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깨끗했는데 92년에 보면 주변에 엄청 뭐가 많죠. 2015년에 보면 지구가 안 보일 정도로 많죠. 이거 안 보이는 거 뭐냐면요. 인공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 선진국에서 자신들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 우주 기술을 쏘아 올려서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일부 국가가 특히 우주 항공 기술이 발달한 일부 국가들이 이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면서 우주와 관련한 그 개발 또는 우주와 관련한 그 발전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사진이에요. 난다운님 혼자 배우는 사람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독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독학. 혼자서 공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없이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독학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독학자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독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